예, 존경하는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또 이 동성로 거리에서 이렇게 정말 젊음을, 봄날을 만끽하는 우리 대구의 젊은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부겸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동연 위원장, 또 저 임대윤, 저희들 사실은 좀 얼굴도 새까맣게 타고 지금 사실은 좀 절박해서 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분위기가 대충 뭐 문재인 쪽으로 기운다 하는데, 유독 대구의 어른들은 문재인 막 빨개야 아이가 못 찍겠다 그러시지. 또 어떤 분들은 문재인 찍어버리면 뭐 이석기 같은 아들이 장관한다면서 또 일하고 안 찍는다 하지. 참 여기저기 찍기 싫은 구실이 그래 많은지는 언제 알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어른들이 요즘 한 가지, 저라면 너가 되겠대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혹시 건방지다 할까봐 더 긴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사실은 지금 갑자기 5월달 대선입니다. 이거 왜 갑자기 만들어졌습니까? 이거 누가 지시했습니까? 아니죠. 그럼 이거 누가 뭐 국회에서 합의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작년 10월 말부터 촛불을 들고 주말마다 모였던 우리 1000만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 여러분들이 외쳤습니다. 이게 나라냐?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부정부패가 부끄럽지 않은 나라, 이게 나라냐라는 여러분의 절규가 오늘 대선을 만들었지요. 맞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다는 게 여러분들의 절규였습니다. 아무도 그 국민의 명령, 국민의 절규를 감히 거역하지 못했기 때문에 5월달 대선이 치러진 겁니다. 아직도 가정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부모님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또 지금 감옥에 있다고 오해를 하십니다. 가서 차분차분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정말이지 그동안 너무 가진 사람이, 너무 힘있는 사람이 너무나 엉터리로 대한민국을 짓밟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끔, 우리 보통 사람의 아들 우리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자고 국민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바꿔야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이 나왔거든요. 예, 이번에는 문재인입니다. 예,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 안보 문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가거든 어른들께 이래 전해 주십시오. 아버지, 안보 문제가 옛날에 진짜로 쌍팔년도처럼 영하 20도 30도에 우리 아들들 손 비벼가면서 철책 지키는 게 그게 안보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거 안보 아닙니다. 안보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안보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보셨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김정은이가 까불면 때린다. 여러분, 말로 때린다, 팬다, 좋은데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안 무섭습니까? 여기서 미국이 뭔가 한방 때리면 김정은이가 또 보복을 하면 한반도는 하루아침에 전쟁이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 막는 것 이상의 안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대통령 뽑힌 사람 최대의 안보를 책임져야 될 것은 바로 한반도에서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김정은의 저 철부지 없는 불장난을 겁도 주고 당근도 주어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조직해내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2,400만 북한의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당근을 제시하고 국제사회로 끌어내는 것, 그 이상의 더 이상 중요한 안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안보를 위해서도 적어도 이번에 대통령 뽑힌 사람은 5월 10일 날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일본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바로 전화통 잡아야 됩니다. 협상하고 급도 주고 땡깡도 부리고 전화통도 집어던지고 그렇게 배짱끝 하고 무엇보다도 이 한민족의 역사에 대한 애국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이 그 다음날부터 정치력, 외교력, 실력, 배짱, 경륜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후보 문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른들께 꼭 말씀드리시소. 아버지 지금 하늘로 미사일이 날아가고 핵폭탄이 날아오는 판에 아직도 김정은하고 전화를 했느니 말았느니 이런 소리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카다가 나라가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태연하게 저그가 운용한다는 사드 우리한테 땅만 빌려달라고 하고 억지를 부리더니 갑자기 돈 내라 하잖아요. 그래 필요한 것이면 저거 돈으로 한다 하디만에 말이 틀려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진정한 안보는 사드 하나 갖다 놓고 미국한테 돈 줘가면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안보를 위해서도 5월 10일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한중관계, 한일관계, 한미관계, 남북관계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후보, 저는 문재인이 이 안보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건 확인하고자 합니다. 경제위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땅 20년 전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 중앙로 거리와 동성로 거리를 다녀보십시오. 작년보다 오히려 더 매출이 떨어졌다는 우리 상인들의 울상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주머니에 쓸 돈이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결국 국가가 총대를 메고 재정을 통해서 이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조금씩 낫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돈을 뿌리자는 이야기 아닌데 돈을 써버리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가까운 이웃 일본은 20년에 걸친 불황을 아베 수상이 돈을 찍어서 뿌리다시피 해서 지금 일본 경제를 20년 만에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용기와 배짱이 필요한데 핵심은 돈이 부족합니다.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 주머니에는 세금을 낼 돈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돈이 있는 곳은 이명박 정부 때 일자리 창출하라고 법인세를 3% 깎아줬던 그 재벌기업, 대기업은 돈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사내유보, 회사 내에 쌓아놓은 돈이 600조가 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어려울 때 한국 경제와 한국민을 살리기 위하여 그분들이 법인세를 더 내서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관되게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온,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새누리당의 강렬한 반대에 막혀서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대구 시민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 그래도 정책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살 길을 트는 게 맞습니까? 여전히 재벌 대기업에는 눈치를 보고 그들 편리해야 되는 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일관되게 부자 정세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머니를 조금 더 키워주자고 주장해온 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에게 이번에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고 어르렁거리고 미워하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가진 사람은 좀 더 내어놓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서울에 강남에 평당 5천만 원씩이라는 아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그 아파트값 올리는데 땀 흘려 노력한 바 없습니다. 모든 나라는 그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두옵니다. 우리 노무현 정부 때 9억 이상이 되는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내라고 그랬더니 세금 폭탄이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3조 거치던 종합부동산세 지금 1조도 거치지 않습니다. 그 돈 다 지방자치단체가 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함께 요구합시다. 서울 강남에 그 부동산 부자들 국민들 가계 부채가 1300조입니다. 이럴 때는 그대들이 내서 그대들이 좀 더 세금을 부담해서 우리 국민들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는 죽어도 안 된다 그렇게 고집을 하는 바람에 세금을 못 오르니까 담배값을 2배로 인상했습니다. 그 담배값으로 작년에 거둔 세금이 12조 2천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평당 5천만 원짜리 아파트 등 대한민국 강남의 부동산 부자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세의 총합이 12조 5천억입니다.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적어도 이 나라에 최소한도 나라의 원칙과 정의가 서려면 그렇게 불로소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확실한 조세 정의를 위해서도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에게 기회를 주십사고 요청드립니다. 문재인을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크게 그럼 우리 3번만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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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임대윤 위원장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힘차게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 말이 그렇지 우리 기억나시죠? 작년 11월 12월 여기를 딱 메두고 우리 대구 시민 3만 5만 명이 그렇게 나라를 바로잡자. 정의가 사라진 나라에서 정의를 강물처럼 솟게 하고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목마른 우리들의 원칙과 형평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그 결과 5월달 대선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대구의 어른들은 아직도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거든 꼭 부모님과 친구에게 요구해 주십시오. 그래 세상은 변하고 있어. 우리 대구도 변해야 되지 않겠어?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돈 많은 부모, 댁 좋은 부모, 권력 있는 부모를 가지지 않고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는 인생과 행복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근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이번에는 문재인이다 도와주자. 전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저는 여기서 말을 마치고 우리 또 김동열 위원장과 우리 임대윤 위원장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제 한 열흘이 채 안 남았는데 이 대구 경북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 제가 칠성시장에서 너무 이렇게 유세를 방해하는 분한테 좀 큰 소리를 쳤더니 우리끼리 하는 말로 좀 쪽팔립니다. 그런 거 떠가지고 남 욕하가 떠가 좀 쪽팔리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 대구 시민 대한민국의 흐름과 발맞춰 가면서 정말로 애국심 있고 정말로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우리 대구,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던 2.28과 국채보상운동을 만들었던 대구, 우리 멋진 대구 시민을 위하여 우리 이번에 문재인 한번 밀어주자고 확실히 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